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저는 음, 코코의 주식학교에 있는 그 카페지기 천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잘 지내셨는지 궁금하고요. 어, 지금 시장 상황을 그 또 보면서 오늘은 종목 추천도 좀 해드릴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오랜만에 이제 방송을 하게 됐는데요. 어, 음, 자주 이렇게 유튜브 방송에서 배웠으면 하는데, 이게 저도 이제 일적으로 좀 바쁘다 보니까 유튜브 방송을 좀 많이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그 유튜브 방송을 찍기는 하겠지만, 음, 어, 많이는, 자주는 이제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 많이 한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라고 봐요. 저는 이게 많이 한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고요. 저를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은 저 네이버 카페 코코의 주식학교 이제 오시면 저 이제 거기에 글 적힌 거나 이런 거 보시면서 추천주 같은 것도 있고요. 추천주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고 어쩌다 한 번씩 이제 추천주를 드리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코코의 주식학교도 이제 네이버 카페에서 이제 댓글 주시면 제가 뭐 모르는 부분 있으면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좀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어, 오픈 채팅방이 있습니다. 오픈 채팅방은 이제 코코이슈 학교 가시면 오픈 채팅방 클릭하시면 들어올 수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카카오톡에서 코코의 주식 학교를 어, 치면 오픈 채팅방에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오픈 채팅방에 그렇게 사람들은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고 조용하게 지금 하고 있고요. 뭐 이렇게 제 추천지를 사서 수익을 보신 분도 있고 그냥 요새 이제 주식장이 2020년도에 주식장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좀 이렇게 떠나신 분도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카카오톡방이라든가 네이버 카페에 그 회원분들이 거의 이제 참여를 안 하시는데요. 참여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제가 댓글을 뭐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댓글을 주시면 제가 그런 거를 설명해 드리도록 좀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바라고요. 오늘 저 방송 내용은 일단 지수도 이제 약간씩 이제 하면서 음, 매일매일 이렇게 지수 체크하는 거 아니니까 중간중간에 한번 주말 때나 이렇게 지수 체크해 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수 체크도 하면서 앞으로 가야 될 종목, 앞으로 우리나라가 2023년도에 잘 갈 수 있는 종목을 제가 추천드릴 거예요. 음, 그리고 이제 참여를 이제 잘 해주시면 제가 이제 설명도 좀 해드리니까 참여해 주시고요. 일단은 지수를 좀 확인을 해 볼게요. 지수를 확인을 하기 전에 이제 환율 차트를 좀 볼게요. 환율 차트, 환율이 지금 1,400원대까지 갔었거든요. 1,400원대까지 갔었는데, 어, 지금 1,400원대에서 1216원까지 지금 빠졌다가 다시 약간은 지금 반등을 하는 모습이거든요. 1300원대까지 이제 반등을 하는 모습인데, 어, 제가 볼 때는 이 그 1300원대에서 이게 올라가느냐, 행보를 하느냐, 눌러주느냐가 또 중요하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 1400원대가 지금으로서는 이제 저항에 걸리는 모습이기 때문에, 어, 환율이 올라간다고 한다면 지수는 좀 빠지겠죠. 근데 환율이 지금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환율이 좀 올라갔어요. 어제 같은 환율이 올라가면서 갑자기 이제 지수도 상승을 하다가 갑자기 환율이 올라가면서 지수가 빠졌는데요. 어, 여기에서 이제
뭐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서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1,300원대가 아니 1,200, 뭐 90원, 80원 이렇게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월요일장은 지수가 환율에 따라 좀 움직일 가능성이 좀 커요. 그래서 환율이 좀 잘 이제 안정권으로 잘 지지를 해준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장도 이제 뭐 막 이렇게 가지는 않겠지만은 횡보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렇게 횡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수는 조금 별로지만은 지금은 종목들이 지금 잘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종목 순환매 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종목 순환매 장인데 지금 종목 순환매에서도 이제 가장 강한 그런 종목들을 보신다고 한다면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긴 하지만 뭐 이렇게 메타버스도 움직이고 있고 노보주도 움직이고 이제 다양한 그 섹터에서 좀 움직이고 있거든요. 근데 대신에 어떤 종목들은 또 안 가고 있고 더 눌러주는 모습도 해주고 있고요. 또 가는 종목은 또 강한 세타는 또 강하게 또 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금요일장에서는 이제 인공지능 관련주가 강하게 올라갔다가 지금 빠지는 모습을 좀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강세 업종으로 이제 보신다고 한다면 어, 음, 강세 업종으로는 이제 아무래도 좀 원격 진료, 저 금요일장에는 좀 원격 진료가 좀 같죠. 원격 진료 관련주하고 인공지능 관련주,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주, 그리고 손해보험 관련주 이런 섹터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분산 투자를 잘 하신다고 한다면 이제 좋은 섹터로 이제 2023년도에 갈 수 있는 섹터로 분산 투자를 잘 해놓으시면 수익을 잘 이제 낼 수 있는 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안 가는 섹터가 있어요. 그런 안 가는 섹터는 조금 이제 상황 봐서 약간 손실이라고 한다면 손실을 어, 손실을 그 뭐냐 현금을 가지고 있다면은 이제 가지고 있어도 되는데 현금이 없는 사항이라고 한다면은 좀 매도를 해서 갈 수 있는 종목으로 이제 갈 수 있는 섹터로 움직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으로 좀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일단은 원달러 환율은 이제 봤어요. 그리고 원달러 이게 그 신한증권에서는 그 원달러 환율 보려고 한다면 조금 힘든 부분이 있어요. 이게 막 그 대신증권으로 지금 원달러 환율이라든가 물가지수, 선물지수 이런 걸 좀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고요. 어, 뭐 선물 지수까지는 뭐 볼 필요는 없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일단은 지수를 좀 확인해 볼게요. 지수는 2020년도에 지수가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2020년도에 계속적으로 이제 지수가 빠지는 모습을 그렸어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은 2021년부터 2021년 7월 달부터 해서 계속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패드의 그 물가 정책, 그 금리 정책 이런 걸로 인해서 그 시장 상황이 상당히 지금 안 좋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음, 다시 이제 10월 달부터 9월 달이 좀 안 좋았거든요. 9월 달이 계속 빠지면서 10월 달부터 이제 바닥을 만들어주는 모습을 해주고 있거든요. 지수가요.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이렇게 바닥을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지수가 이렇게 바닥을 이렇게 만들어줬다는 것은 지수가 다시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해주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그렇다고 해서 지수가 팍팍팍팍 이제 가는 그런 장이라기보다는 아마 행보하는 장, 박스권 행보하는 장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2400포인트, 2450포인트가 좀 걸리긴 하는데 지금 2490포인트, 2490포인트가 좀 걸려요. 그래서 이 2490포인트 구간에서는 지수가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음, 음, 지수는 이제 조금 이제 행보하는 그런 모습을 해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2490포인트, 2500포인트를 돌파를 해준다고 한다면 지수는 뭐 2700, 2800까지도 이제 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뭐 한 번에 이렇게 가진 못할 거예요. 그래서 상승장이 언제 오느냐는 아직까지는 좀 시기상조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지수는 좀 약간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낫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지수가 팍팍 빠지는 장이 될 가능성이 있느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바닥을 이제 잡아줬기 때문에 막 팍팍 빠지는 장이 오기보다는 올랐다가 빠지고 올랐다가 빠지는 그런 행보장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레버리지 같은 선물 그, 상승에 베팅하는 지수 상승에 베팅하는 레버리지라든가 지수 하락에 베팅하는 인버스를 사기보다는 그거는 지수를 맞추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그렇다고 폭락이 오는 그런 장도 아니기 때문에 인버스라든가 레버리지를 배팅하기보다는 지금 종목이 움직이는 장이기 때문에 종목을 사서 수익을 내는 음, 어, 투자자가 되신다고 한다면 좋은 투자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핫한 쪽은 이제 AI 인공지능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 쪽이 좀 굉장히 핫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쪽에 투자를 해본다고 한다면 괜찮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막 급등하는 종목을 이렇게 따라 붙으면 손실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막 급등하는 종목을 따라 붙기보다는 어, 좀 얌전해질 때, 눌러줄 때 이제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해주는 게 가장 저는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제가 오늘 추천할 종목은 시간이 좀 많이 길어졌는데요. 오늘 추천할 종목은 이제 마인즈랩이라는 그런 종목이에요. 마인즈랩이라는 종목인데 일단은 여기 그 인공지능 관련주는 일단은 그 설명을 드린다고 한다면 코난 테크놀로지가 대장주예요. 인공지능 관련주는. 이제 16,000원대에서 15만원대까지 갔는데, 갔다가 금요일장, 약간 이제, 윗꼬리를 좀 남겨줬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구간에서 대장주를, 인공지능 관련주도 대장주를 사야 되느냐? 꼭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은 이 대장주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 구간을 이제 올라타 버리면 손실이 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약간 리스크가 굉장히 있어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반반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간을 타기보다는 약간 이제 이 대장주를 매매할 때도 어, 지금 타기보다는 약간 이제 지수가 아, 눌러줄 때 주가가 이제 눌러줄 때 매수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눌러준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12만원대 12만원 정도는 이제 눌러줄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이제 가격 조정을 이제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제 코난 테크놀로지는 좀 매수하기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은 지금 거의 1000% 가까이 지금 오른 종목이기 때문에
요거는 좀 접근을 제가 이런 종목은 추천을 못 드려요. 이거는 반반이기 때문에 올라타지 마세요. 다칩니다. 다치시고요. 어, 그렇다고 해서 가는 종목을 지금은 잡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안 가는 종목을 계속 붙잡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2023년도에 갈 수 있는 종목으로 이제 교체하시는 게 빠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해서 인공지능 관련주를 다 사버리면 안 돼요. 다 사버리면 안 돼요. 다른 섹터에도 사야 돼요. 그래서 이제 왜냐면은 종목 장세이기 때문에 순환매 장세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는 종목 중에서도 지금 많이 나와주고 있어요. 꼭 인공지능 관련주뿐만 아니고 원격 의료라든가 뭐 여러 가지 있죠. 뭐 어, 관련주들이 여러 가지 있죠. 뭐 손해보험 관련주도 있고요. 그리고 조선주도 있고, 그쵸? 그리고 중국 소비주는 좀 약한 것 같아요. 화장품주나 이런 거는 어, 아모레지를 어, 샀는데 한 15일 정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너무 좀 약하게 가길래 금요일장에 매도를 했어요. 아모레지를 매도했는데 음, 그래도 수익은 수익이에요. 수익은 내긴 했는데 약한 수익을 냈어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수익을 잘 냈기 때문에 근데 좀 화장품주는 조금 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강한 세타로 움직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인공지능 관련주 중에서도 주가가 많이 안 튀긴 그런 종목을 추천드릴 거예요. 그래서 코난 테크놀로지가 대장주긴 하지만 이 종목을 매수하기에는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마인즈랩인데요. 마인즈랩은 이제 만원대 구간에서 3만원까지 올라갔어요. 그 3배 정도 올라갔죠. 근데 원래 이게 마인즈랩이 이게 신규 상장주예요. 2019년도 2021년도 11월 달에 이제 3만 원 정도에서 신규 상장했는데 이제 4만 원 가까이 4만 3천 원까지 올라갔던 종목이거든요. 그러다가 신규 상장주는 항상 이제 어, 그 처음에는 거의 다 빠지더라고. 이런 식으로 신규 상장주는 거의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많이 빠져요. 만 원대까지 빠졌잖아요. 4만 3천 원에서 이제 여기 보시면 4만 3천 원에서 얼마 빠졌죠, 이게? 거의 74, 거의 75% 빠졌거든요. 거의 70%에서 75% 정도 빠지면 그때 봐도 늦지 않아요. 신규 선행주는. 보통 이렇게 빠지더라고, 신규 선행주는. 그래서 지금 빠졌다가 지금 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만 원대에서 이제 만 원대까지 빠졌다가 이제 한두 달 정도 이제 행보를 했거든요. 그래서 요 구간에서 이제 행보를 한 거예요. 지금 계속 만 원대에서 18,000원대 이 구간을 계속 이제 행보를 좀 해주다가 여기 보시면 돌파하는 모습 18,000원대를 이제 돌파하는 모습이 1월 13일 날 돌파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주가는 계속 이제 잘 가는 그런 모습을 해줬고 3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2만 올라갔다가 다시 이제 눌림목을 형성해 줬어요. 2만 1,000원대까지 눌림을 주고요. 아무래도 이제 2만 1,000원대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이제 지지라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만 1,000원대까지는 안 빠질 종목이니까 2만 1,000원 빠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마인즈랩은.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뭐 팍팍 금방금방 올라가겠느냐 그건 또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튈 때 여러분들이 이제 매수를 할 때
이렇게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달리는 말에 올라타더라도 이렇게 가는 종목이 달리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 마인지랩을 보시면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올랐다가, 그쵸? 빠지는 모습이죠. 이렇게 조정을 주잖아요. 가격 조정을. 올랐다가 빠지잖아요. 이렇게 올랐다가 이렇게 빠지는 모습이에요. 그쵸? 이게 눌림목 구간이거든요. 이 눌림목 구간에서 매수를 해야 그래도 이제 음, 그 그나마 견딜만 하죠. 주가가 좀 잘 안 가더라도. 그래서 이런 눌림목 구간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데, 음, 여기에서 매수를, 눌림목 구간에서 살살살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21선에 이 구간에서도 행보를 오래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눌림목 구간에 매수를 한다 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했어요.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빠지길래 이런 구간에 매수했더니 쭉 올라갔다가 보유를 했는데 안 팔고 보유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쭉 빼버리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눌림목 구간에 매수를 해도 아무리 잘하시는 분도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구간에서 이거 눌림목이다 하고 이런 구간에서 매수했는데 그 다음날 이렇게 빠져버리잖아요. 그쵸? 이렇게 눌림목을 준 것 같은데 빠져버리잖아요. 그쵸? 그쵸. 이렇게 주가가 급등하고 나서 그 다음날 매수를 했는데 이렇게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눌림목을 구간에 매수를 한다 해서 무조건 수익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눌림목 구간에서 매수를 했으면 약간 빠질 수 있어요. 그걸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그걸 하지 마시고 잘 이겨내시면 다시 반등을 해줘요. 내가 이런 구간에서 매수했다 해서 어, 이런 구간에서 매수했다 해서 어, 이런 구간에서 내가 좀 약간 높은 구간 올라갔다가 빠져길래 이 구간에서 아마 튈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생각해서 주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했는데 쫙 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손절할 거 아니에요. 이거 많이 빠지네 하면서 손절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눌림목 구간에서 매수를 했으면,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했으면은, 어, 뭐, 손절을 해야 되겠지만, 빠지면 계속 빠지니까 손절을 해야 되겠지만,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했으면, 손절을 할 이유가 없어요. 이렇게. 내가 눌림목이라 생각했는데, 이런 구간에서, 눌림목이라 생각했는데, 빠졌단 말이에요. 빠질 수 있어요. 눌림목 구간에서 내가 매수해도 빠질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주가가 이제 25,000원, 25,900원대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지금 이 구간이 지금 21선에 거친 모습이기 때문에 붙어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아마 이 구간에서는 추가 매수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좀 눌렀다가 다시 이제 반등해주는 그런 모습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다시 3만 원대를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게 마인즈랩에 대해서 이제 기업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이 마인즈랩은 이제 플랫폼 회사거든요. AI 기초 알고리즘을 이제 개발하는 회사인데요. 뭐 데이터 구축도 하고 운영 서비스도 개발하고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도 해요. 엣지 환경에서 AI를 이제 구현을 하는데 이 회사가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인공인간을 만들어서 이제 고객 니즈에 맞춘 그런 서비스를 다른 기업에 이제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 보통 이제 콜센터 있잖아요. 그 전화 받는 콜센터 에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전화를 이제 받고 그 일을 하는데 어, 그 사람이 아닌 인간이 AI가 콜센터를 AI가 고객들의 전화를 이제 다 받고 이제 상담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거를 이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그런 일을 하는 게 이제 마인즈랩인데요. 지금 은행권에서는 이제 저 인조인간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직은 콜센터 쪽은 아직은 이제 단순 업무는 가능한데 약간 더 복잡한 업무는 좀 아직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이제 시간이 좀 흐르고 1, 2년 정도 뭐 몇 년 지나면 아마 콜센터 쪽에도 아마 사람이 아닌 인공 AI가 이제 AI 시대가 오면서 AI가 상담하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마인즈랩이 어떤 것을 하는지는 알아둬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괜찮은 회사고요. 플랫폼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엔진이 있어요. 엔진이 다섯 가지 핵심 엔진이 있거든요. 그래서 볼 수 있는 시각 엔진이 있고요. 또 들을 수 있는 청각 엔진이 있고 또 목소리를 인간처럼 이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거. 그리고 이제 화면에 얼굴이 이제 나와서 이제 고객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얼굴 이미지 엔진이 있고요. 또 언어도 이제 굉장히 이제 뭐라 그러죠? 자연스럽게 지금 예전에는 좀 약간 부자연스러웠는데 어, 챗 GPT가 나오면서 굉장히 자연스러워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M3 버전인데 그 N3 버전이 나오면서 M1 버전과 N2 버전, N3 버전이 이게 나오면서 언어가 굉장히 자연스러워지면서 인간처럼 그 AI 같지가 않고 인간처럼 아주 자연스러워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종목들은 이제 앞으로 그 기대가 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뭐 얼마까지 갈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얼마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3만 원대는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지금 이 구간 25,950원 이 구간에서 이제 매수를 해본다고 한다면 아마 좋은 모습을 해줄 거예요. 뭐 주가는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단기로 보셔도 되고요. 좀 더 보유해서, 길게 보유해서, 뭐, 중기로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추세는 이제 살아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추세는 살아있는 모습입니다. 잠깐만요. 이렇게 추세는 이제 살아있는 모습이에요. 그쵸? 이제 만원대에서 이제 3만원까지 갔기 때문에, 추세는 살아있어요. 대신에 이제 이격이 좀 벌어졌기 때문에, 이격이 좀 벌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약간은 눌러줄 수 있다. 그래서 분할 매수를 좀 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 25,000원, 25,900원대도 사보고 약간 더 눌러줄 수 있어요. 그럼 대신에 21,000원대까지는 지지해줄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분할 매수를 어, 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게 한 번에 팍 사지 마시고요. 분할 매수 꼭 하셔갖고 수익을 내보시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래도 이 종목이 43,000원대까지 올라갔는데 이 43,000원대는 돌파가 될지 안 될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이 43,000원대 이 돌파가 좀 힘들 것 같아요. 힘든데 뭐 제가 볼 때는 한 35,000원대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니까 35,000원대까지 이제 나는 끌고 갈 수 있겠다 싶으신 분들은 35,000원대까지 보시고요. 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10% 정도 수익 나면 나는 청산을 하겠다. 뭐 31,000원, 뭐 32,000원 이 정도 오면 나는 이제 수익을 청산하겠다 하시는 분은 청산하고 다시 또 눌리면 또 다시 잡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아마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이런 구간에서 만약에 좀 밑에서 보유하신 분들은 이제 이런 구간에서 매수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했다. 18,000원 구간에 매수하시는 분은 중장기로 한번 끌고 가보세요. 중장기로 끌고 가보신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땐 굉장히 좋은 수익률 만들어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런 구간에서 산 사람이 중장기 투자를 할 수 있지, 이런 구간에서 산 사람은 좀 중장기 투자하기가 좀 힘들어요. 왜냐면 주가가 막 흔들흔들 걸리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사는 사람은 좀 힘들어요. 근데 21,000원대 구간에서 사신 분도 중장기 투자 해볼 수 있어요. 이 정도 구간에서는. 그래서 물론 이 정도 구간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조금 이제 어, 이제 좀 슈팅이 나오면 뭐 이제 수익을 이제 매도해서 수익을 이제 내고 이제 정리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밑에서 사신 분들은 쭉 들고 가시고요. 이런 구간에 사신 분들은 좀 슈팅 나오면 좀 매도하시고 수익을 챙기세요. 마인질에 제가 설명드렸고요. 앞으로 좋은 결과 나오길 바라고요. 지수는 그렇게 크게 뭐 이렇게 빠지거나 폭락이 오거나 그런 장이 아니에요. 그런 장이 아니니까 종목 장세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그리고 일단 뭐 섹터로 제가 설명을 드린다고 한다면 앞으로 좋아질 종목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이제 전쟁이 끝난다고 한다면 재건 관련주, 재건 관련주가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재건 관련주는 단기적으로 이제 잠깐 올랐다가 빠지고 잠깐 올랐다가 빠지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재건 관련주 중에서도 뭐 건설기계 뭐 포크레인 같은 게 많이 필요하잖아요. 건설기계라든가 건설기계 기계 쪽과 또 이제 건설주 아직은 건설주가 좀 잘 못 가는 모습이에요. 근데 바닥이니까 이게 건설주하고 또 뭘 봐야 되냐면요. 철강주를 이제 보시면 철강주도 좀 많이 좀 빠지고 올랐다가 좀 눌러졌거든요. 철강주도 괜찮아요. 그래서 지금 봐야 될 거는 건설 기계 그리고 그, 그 건설 기계 쪽도 괜찮고 이제 그 중장비 업체도 봐야죠. 저 포크레인 같은 그런 중장비 업체 그리고 또 터키가 이제 지진이 났잖아요. 그 지진 관련주 중에서도 이제 동아지질이라고 있어요. 동아지질. 이제 동아지질도 보시면 나쁠 것 같지 않습니다. 지진 관련주 중에서도 이제 동아지질은 차트가 나쁘지 않아요. 동아지질 볼게요. 차트가 좀 빠졌거든요. 근데 이 구간에서 빠졌는데 한 15,000원대까지는 봐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빠졌는데 지수가 빠지면서 빠졌거든요. 환율이 오르면서 이거는 좀 행보를 좀 오래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한두 달 정도에 갑자기 어느 순간 슈팅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슈팅이 나오면 이거는 동아지지 같은 경우도 이제 뭐 한두 달 정도 보신다고 한다면 어, 좋은 지금 바닥권이니까 좋은 수익률 만들어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런 종목은 많이 사는 게 아니에요. 조금만 사셔야 돼요. 왜냐면은 언제 갈지 모르잖아요. 이런 안 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언제 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조금만 매수하시고요. 많이 매수하시면 안 돼요. 이런 종목은 안 가잖아요. 섹터가 지금 가는 섹터가 아니잖아요. 아직은 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그렇고 어, 지금 뭐 이제 다우데이터라든가 세방 이제 대성홀딩스 뭐 이렇게 있는데 저는 레인보우를 가지고 있거든요. 레인보우를 가지고 있는데 레인보우가 제가 레인보우를 한 3만원대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31,000원
31,000원대 평단은 정확하게 중간중간에 이제 추가 매수를 해갖고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했거든요. 중간중간에 계속 추가 매수를 했어요. 저는 남들이 저기 할 때는 이렇게 박스권 행보를 그때 했거든요. 올라갔다가 추세가 전환되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는 좀 매수해봐도 되겠다 싶어서 뭐 다른 분들은 단기 뭐 단타를 많이 하셨겠지만 저는 이제 단기 단타를 잘 안 해요. 잘 안 하고 이 구간에서 행보하는 모습을 보이길래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이런 구간에서 로봇주 대장이잖아요. 레인보우가 로봇주 대장인데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해서 수익을 내고 있는데 아직 매도는 안 했어요. 절반은 매도했는데 아직 전부 다 매도를 안 했어요. 그래서 좋은 상승을 만들어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이제 분할 매수하면 굉장히 좋잖아요. 그렇죠? 계속 모아가는 거예요. 이런 분할 주가가 이제 박스권 행보할 때는 모아가는 거예요. 모아가는 거. 왜냐면 이게 크게 갈 종목이니까. 저는 로봇주가 갈 거라는 거는 이미 알았단 말이에요. 저는 로봇주가 분명히 간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로보로보도 이제 VIP 추천을 드렸고 대신에 VIP 종목에서 레인보우 로보티스는 제가 추천 안 했어요. 이거는 제가 추천은 전혀 안 했고 제가 그냥 가지고 있던 종목입니다. 이런 구간에서 8월달, 9월달 뭐 안 좋았잖아요. 지수가 2022년도에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근데 저는 이런 구간에서 사람들이 막 폭락 온다, 뭐 난리가 아니었잖아요. 저는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했어요.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막 지수 안 좋을 때 저는 이거 모아갔단 말이에요. 이거를 그래갖고 수익을 냈잖아요. 이렇게 뭐 큰 수익은 아니에요. 큰 수익은 아니지만 3만 원대에서 뭐 8만 원까지 갔는데 큰 수익은 아니지만 어, 두 배 정도 되고 두 배 조금 더 돼요. 두 배 한 100% 조금 더 되는데 중간에 매도했기 때문에 어, 비중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중간에 매도해왔고 비중은 많지 않고 그래도 수익을 잘 내고 있었다는 거 이런 장에서도 지금 행보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좀 너무 이제 많이 올라가갖고 좀 추천드리지도 못해요, 제가. 그러니까 보유하는 사람만의 이런 종목은 밑에서 산 사람만의 영역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레인보우는 더 갈 수 있다. 대신에 이런 구간에서 저는 추천 못 드립니다. 이 종목은. 추천 못 드리고, 로봇 관련주 중에서도 이제 로봇주가 있죠. 삼성 로봇. 로봇주가 지금 다 안 좋아요. 그쵸? 다 빠진 모습인데, 로브스타, 트임, 휘린 로봇 이런 거 있는데, 여기에서, 어, 매수해 볼 종목은, 어, 좀 덜 빠진 종목을 사는 게 나을 거예요. 러셀 같은 종목, 이런 종목 보시면, 지금 행보를 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러셀이 지금 241선 위에 있거든요. 241선 위에 있기 때문에 바닥은 잡았어요. 바닥 잡고 이제 추세를 이제 전환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팍팍팍팍 올라가는 종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러설 같은 종목이 좀 낫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매수하기에는 이것도 이제 분할 매수를 해야 될 거예요. 빠져도 많이 안 빠지잖아요. 그쵸? 이런 종목은 올라갔다가 좀 눌러주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러설 같은 종목 이제 추천드릴게요. 러설 지금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뭐였죠? 러설 그리고 동아지지 또 뭐였죠? 러설은 제가 오픈 채팅방에서 이런 구간에서 추천드렸어요. 이런 구간에서 다 추천드렸어요. 3,000원대 이런 구간에서 다 추천드렸단 말이에요. 안 갈 때, 러설이 안 갈 때 이런 구간에서 1월 달에
다 추천드렸어요. 근데 무료 추천주를 추천드렸는데 뭐 관심도 없는 것 같아요.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이런 구간에서 추천드렸었잖아. 너서를. 그리고 이 정도에서 수익을 4만 4,300원대 매도해도 4,000원대 매도해도 수익이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 다시 어, 올라갔다가 다 빠지는 눌러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3,700원대 매수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대신에 분할 매수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로봇주는 러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재건 관련주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좀 바로바로 가진 않을 거예요. 재건 관련주가 바로바로 가지 않기 때문에 이거 하고 나중에 또 좋은 종목 있으면 또 제가 추천드릴 거예요. 그리고 인공지능 관련주에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마인즈랩 마인즈랩을 이제 추천드릴 거예요. 막 막 그 주가가 막 호가창이 막 움직이는 종목 있죠. 거래량이 막 들어오면서 막 움직이는 종목은 여러분들 그거 들어가시면 안 돼요. 움직임이 멈추고 주가가 얌전해지고 이제 눌러줄 때 매수해야 됩니다. 막 움직이면 가는 종목도 올라탈 때 막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고 하는데 달리는 말에 올라탈 때도 말이 계속 달리진 않잖아요. 잠깐 멈출 때가 있단 말이에요. 잠깐 멈출 때 그때 올라타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어차피 얘는 달릴 놈인데 말이 너무 강해갖고 말이 뭐 활기가 넘쳐서 계속 달리더라도 중간에 뭐 물이라도 먹든 뭐 풀이라도 뜯어야 되잖아요. 말이 맞죠? 풀이라도 뜯는 그런 시대에 그때는 쉬는 구간이 있잖아요. 쉬는 뭐 1시간을 쉬든 2시간을 쉬든 하루를 쉬든 예? 이틀을 쉬는 구간이 있잖아요. 그 쉬는 구간에서 내가 말에 올라타야 된다는 거예요. 물을 먹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달리는 말인데 이게 마인지 맵이 이게 달리는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쉬는 구간 며칠 쉬잖아요. 많이 올랐다가 쉬잖아요. 이렇게 쉬는 구간에서 매수를 해야 된다는 거. 이렇게 쉬는 구간에서 막 이제 달리다가 쉬잖아요. 쉬잖아요. 이렇게 쉬는 구간이 왔을 때 매수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지금은 좀 다시 이제 천천히 이제 가고 있는데 이 천천히 갈 때도 이제 올라탈 수가 있죠. 말을. 그래서 마인지레 꼭 이제 보시길 바라고요. 굉장히 좋은 종목이에요. 이거 제가 무료 추천주로 들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 좋은 종목이니까 어, 아마 실적도 앞으로 이제 성장 가능성도 있고 실적도 좋아질 그런 종목이거든요. 이게 보시면 실적도 마인지랩 보시면 실적도 나쁘지 않습니다. 20% 대주주 지분이 한 20% 정도 있고요. 실적은 지금 아직 적자예요. 적자인데 앞으로 좋아질 실적이 흑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계속 적자였어요. 2019년 연간으로 봤을 때 2018년도에는 흑자, 나머지는 다 적자죠. 2019년도, 2020년, 2021년, 2022년까지도 적자. 근데 2023년도에는 흑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직은 이렇게 이게 흑자로 돌아서진 못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볼 때는 2023년, 2024년도에는 좋아질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 때문에 이제 제가 추천드리는 거고요. 항상 적자였다가 흑자가 되는 점. 그러니까 지금의 실적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실적이 너무 좋은 종목은요. 그거보다 앞으로 더 좋아질 종목을 사야 되거든요, 여러분. 앞으로 좋아질 종목을 매수해야 돼. 지금 실적은 안 좋지만
내년에 좋아질 종목, 작년에 안 좋았는데 올해 좋아질 종목, 올해 안 좋은데 내년에 좋아질 종목, 이런 종목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캐치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적자 기업이지만 이게 적자 기업이에요. 그래서 적자 기업이기 때문에 막 올라가진 않아요. 그래서 뭐 얼마까지 간다는 것도 알 수가 없어요. 대신에 흑자로 돌아서면 더 많이 가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만약에 43,000원까지도 돌파가 나올 수도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밑에서 사신 분들은, 이런 구간에 사신 분들은 이런 구간, 또 이런 구간, 또 이런 구간에 사신 분들은 중장기 투자를 해보시면 나쁠 것 같지 않고요. 만약에 이런 구간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지금 구간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중장기로 끌고 가기보다는 단기적으로 이제 올라갔을 때 정리하고 이제 다시 또 잡아보는 그런 투자자가 되신다고 한다면 아마 좋은 수익률 만들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종목, 그리고 앞으로 좋아질 종목 있으면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